이 정부 들어서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만 22건, 그 이후까지 총 29건의 탄핵 발의가 됐는데 이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줄탄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탄핵은 이런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그러한 고위직에 대해서 어제 우리 그 법사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헌법 수호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물론 뭐 이런 그 소추된 분들에 대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저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눈높이와 우리 지금 탄핵 29건이 뭐 발의가 됐습니다만 그 29건이 국민의 눈높이하고 반드시 맞는지 그거는 또 역시 그 정치권이 한번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임명된 지 이틀 된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고 또 그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간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또 사표를 내고 이런 막 편법과 국가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 헌법을 만들었다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은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그것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기간을 그냥 완전히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사표를 내서 사후적인 사람이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이러한 아마 전 세계에 직무정지를 시키는 그런 제도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배려를 하면서 국가가 우선 살아야 그러한 그 국가 국민의 번영도 있고 행복도 있고 정치권에 정말 보람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23일 총리께서 당시 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해 공포를 할 것인지 또는 재요구를 할 것인지에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당시 국무위원이 공석인 국방, 행안, 여가부 장관 제외 총원이 16명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 15명이다.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5명을 더 탄핵하면 아예 의결이 안 된다.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고요. 의결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의 숫자를 15인 내지 30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정지된 분들을 빼고 나면 16인입니다. 이제 거기에 두 사람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웃돼 버리면 국무회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무회의가 없어지면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국무회의가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일들은 다 그거는 무슨 저 의결을 하고 뭐하고를 따지기 앞서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고 또 그 심각한 거를 제가 우리 정치권에도 권한대행 시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 근데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정말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탄핵 제도를 악용하여 국무회의 구성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다른 한 축인 행정부를 견제를 넘어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탄핵 제도의 악용이 과연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도 아니고 헌법과 국민 이익에 반하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규정이 돼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논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그러한 그 다수결 원칙을 그렇게 적용하라고 저는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역시 소수도 배려하고 또 다수와 소수가 같이 참여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우리 헌재의 판결을 제가 물론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느꼈었던 것은 헌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거예요. 그때 그 최순실 씨가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검을 그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냈습니다. 냈더니 그때 우리 헌재가 전원일치의 판결로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게 된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을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는 이것 봐라. 국회가 마음대로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그거는 헌재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 특검을 소수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며칠을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헌재가 전원 판결로 합의로서 결정하신 거는 그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그 법안에 발의서부터 여야가 같이 했고 그리고 투표를 같이 참여를 했고 제가 지금 숫자를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야가 합쳐서 단독 야당 그때는 한 당이 임명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투표해서 같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국회에서 좀 정책 질의 때 좀 논쟁이 되고 했습니다만 저는 참 그런 정신, 그런 그 하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우리 정치권의 정말 큰 뜻, 정말 우리 과거에 항상 국가가 어려울 때는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행정, 입법, 사법이 잘 견제와 균형을 해가겠지만 정말 우리 이 정치권의 하나의 그런 이 국가를 위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좌와 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로지 국가가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꼬나박을 것이냐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국가가 위로 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 정치권, 행정부, 국민, 언론, 시민단체, 노조, 기업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지금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삐끗 잘못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